네, 여러분 혹시 그 혁신 친화적 창업 국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바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기업가들이 마음을 놓고 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우리 신정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면 또 어렵겠죠. 이번에는 카이스트와 창업 기술이라는 주제로 김병윤 카이스트 창업원 원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병윤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창업원과 K스쿨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세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한상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카이스트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창업 지원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상 네트워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지나가겠습니다. 이 카이스트를 얘기할 때 항상 70년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70년대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게 70년대 그 농사짓던 모습이고, 이 봉제 공장, 우리나라 이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가발 공장에서 가발 만드는 모습, 이 첨단 산업이 TV 조립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업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때 시작이 된 거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 부품들을 다 조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찾은 그림 중에 현대 조선소가 앞으로 지어질 자리가 저렇게 만들어진 사진도 있었고, 이거는 포항제철에서 쇳물 나오는 날 찍은 사진이랍니다. 73년. 이런 산업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공장 가서 일할 사람들,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카이스트입니다. 1971년에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몇 분들이 카이스트를 만드는 그 밑그림을 그리신 분들입니다.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의 털만 공대 학장이셨고요. 이 정근모 박사 계십니다. 이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처음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이 건물입니다. 그랬던 카이스트가 이제 이 등록하는 학생 수가 11,000명 정도 되고요. 그동안에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준 것이 한 거의 6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수하고 스태프들이 1,100명 정도 되고, 1년 예산이 약 8천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라는 학교가 이제는 국내에만 알려진 학교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이게 70년대에는 이 1차 산업 위주인 국가가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3차 산업 국가로 탈바꿈이 됐고요. 이 그림은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70년대 초반에 200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2010년대에 와서 3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대단한 국민이고, 또 저희는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카이스트를 다녔기 때문에 또
이 카이스트가 없었으면 이렇게 됐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계 1등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언제까지 세계 1등으로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경제가 이 대기업 이 몇 개에 의존해서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 인식이 이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국내 정세,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으니까 다시 한번 카이스트가 선도를 해서 기술 기반 창업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도 살아나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가 이런 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카이스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카이스트에는 그 창업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 1981년에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제 1회 졸업생 이범천 박사가 카이스트 교수가 됐습니다. 전산과 교수가 됐는데 교수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벤처라는 말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창업을 했고 85년도에 졸업한 이민화 박사가 메디슨이라고 그 초음파 진단기 전 세계 시장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적이 있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카이스트에는 높은 수준의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 과기처죠. 지금 과기부에 소속된 유일한 학교로서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유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연성이 있었고, 또 이 훌륭한 학생들을 저희가 뽑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도 계속이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 네이버도 이 두 사람이 같은 룸메이트였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석사 과정에 이혜진 의장하고 김정주 의장 둘 다 전산학과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이 IT 업계에 매출 단위가 기업 규모가 조 단위로 올라가는 회사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기 하드웨어, 이 사람은 이 의료 체성분 측정하는 거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이것도 이제는 또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자꾸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용기가 있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더라도 그게 크지를 못하고 조그만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김밥집을 많이 만들어봐야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임팩트가 있는 규모로 만들어지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생태계가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끝까지 갈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생태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법을 찾아보고자 2014년에 카이스트에다 창업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을 담당할 K스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창업원과 K스쿨은 앞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창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인재를 키우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창업원의 그 미션은 기술 기반의 성공적인 한국형 이 스타트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 그 창업원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 이 문화에서 실리콘밸리를 가져온다고 여기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문화 확산, 생태계 구축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 또 중요한 것이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한상 네트워크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세계로 내보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저희 이 스타트업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몇 가지 프로그램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화 도약 연구라고 하는 거는 학교의 연구실에서 있는 기술을 프로토타입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걸 지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나 교원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을 누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제품 제작소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 이 모델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지역 확산 모델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화 도약 연구라는 거는 저희가 1년에 한 30개 정도의 이 프로포절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거를 1년에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 다음에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거, 시제품 나오는 걸 가지고 엔젤 투자자 또는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테크놀로지 라이센싱으로 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생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 이름이 제가 자꾸 E5 카이스트라는 게 이 학생들 경진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 조사하고 이걸로 비즈니스 플랜 써가지고 경진 대회를 합니다.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한테 상도 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이거는 시제품 제작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학교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해 보는데, 이 중에 팀을 만들어서 만든 물건들 중에 어떤 것들은 상용화가 돼서 회사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창업이 이루어진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200평짜리 시작했는데 금방 모자라져 가지고 작년에 400평을 더 이 평으로 하면 안 되나요? 참 제곱미터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가 기숙사 한 동을 비워 가지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그 같은 기숙사에 놓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 3년 반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창업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래서 뭐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물리과 교수가 만든 현미경이고, 이런 거는 학생들이 아까 그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만든 그 시제품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져. 이 회사는 3D 프린터를 값싸게 만드는 회사인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니까, 생태계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난 3년 반 동안에 창업을 도와준 게 60개 회사 정도 되는데, 교육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에도 숫자가 많습니다. 카이스트가 71년에 생겨서 지금까지 창업된 회사 수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20조가 넘고 1년 매출이 지금 13조 정도 된다 합니다. 고용 인원이 32,000명인데 이게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문 석사를 주는 게 있고 대학원과 학사과정에 부전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석사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 각 카이스트의 엔지니어링 스쿨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부전공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부전공 프로그램은 전체 학생입니다. 이거는 석사 박사과정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전공 이 창업 관련 과목을 듣고 부전공을 학위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코र्스도 이 커리큘럼도 따로 다 만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영대에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그 과목들이 많아서 저희가 만드는 게 많습니다.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을 여름 방학 동안에 기업에다가 인턴십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걸 학교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기업과 학생과 교수가 팀을 구성을 해서 그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걸로 창업도 일어난 경우가 있고요, 물건이 생산된 경우도 있고, 이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수들은 대부분 제가 창업을 해본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창업해본 분들로 많이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스타트업 카이스트라는 그런 운동을 해서 창업원을 통해서 이 창업 지원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K-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과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그 스타트업 스튜디오, 스타트업 빌리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직은 실험 단계입니다.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찾아가는 그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세계에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 교수님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한상 네트워크가 있어서 글로 나가면 연결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